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명문대한 법학원. 그곳의 모든 것은 완벽해 보였다. 고풍스러운 붉은 벽돌 건물과 잘 가꿔진 푸른 잔디밭, 그리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재원들이 넘쳐났다. 그러나 그 화려한 풍경 속에서 외운서라는 22살의 여학생은 늘 이방인이었다. 그녀의 옷차림은 수수했고 손때 묻은 낡은 가방은 다른 학생들의 명품 가방들 사이에서 유독 초라해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가난한 학생이 아니었다. 보육원에서 자란 고아였고 그녀의 배경은 언제나 그녀를 향한 비웃음과 멸시의 이유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조롱하며 고아원 아이라고 불렀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다. 그날은 대한법학원 최고의 행사 중 하나인 모의법정 경연대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수많은 학생들과 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은서는 상대편 변호인으로 이진호를 마주했다. 이진호는 재벌 선진그룹의 후계자이자 법학원 내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오은서를 노골적으로 경멸하며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불쾌하게 여겼다. 그의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오은서의 검소한 차림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이진호는 오은서가 맡은 사건의 피고인, 즉 자신의 회사와 관련된 인물에 대해 거만하게 말했다. 그는 네가 맡은 이 사건은 이미 결론이 정해진 게임이야. 괜한 수고하지 말고 여기서 포기하는 게 어때? 라며 비아냥거렸다. 하지만 오은서는 그의 도발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은서는 서류철을 들고 조용히 단상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이진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롭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준비한 변론을 시작했다. 그녀의 변론은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오직 논리와 증거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복잡한 법률 조항들을 마치 하나의 실타래처럼 능숙하게 풀어내며 사건에 숨겨진 맹점들을 하나씩 짚어냈다. 이진호가 제출한 증거들의 허점을 정확히 파고들었고 그의 논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명확하게 드러냈다. 그녀의 냉철한 분석과 뛰어난 언변은 지켜보던 모든 이들을 놀라게 했다. 교수들은 감탄했고 학생들은 조용히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이진호의 얼굴은 점차 굳어갔다. 그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오은서의 말을 끊으려 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규칙을 상기시켰다. 상대방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 발언권은 없습니다. 법정의 기본 규칙부터 다시 배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진호 씨. 그녀의 침착하지만 날카로운 한마디에 이진호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이미 일그러져 있었다. 오은서는 마지막으로 결론이 정해진 게임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결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겁니다. 라고 덧붙였다. 그녀의 변론이 끝나자마자 모의 법정은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심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외운서의 승리를 선언했다. 이진호는 치욕을 느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낱 고아 출신 여학생에게 완패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경연대회가 끝나고 모두가 축하 인사를 건네는 동안 이진호는 오은서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다. 오늘의 승리를 마음껏 즐겨둬. 하지만 기억해. 이건 시작에 불과하니까. 너 같은 애송이는 내가 발 한 번만 헛디뎌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어. 네가 건드린 건 단순한 모의 법정이 아니야. 내 자존심이자 곧
선진그룹의 미래니까. 그는 오은서의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다. 오은서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그를 마주했다. 저를 발 한 번으로 무너뜨리시려면 당신의 발이 저보다 훨씬 더 견고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발밑에 있는 땅이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의미심장한 말에 이진호는 더욱 분노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다. 그날 이후 오은서는 이진호의 표적이 되었다. 그는 그녀의 주변 모든 것을 막으려 했다. 장학금 지원을 취소시키고 그녀가 지원하는 로펌에 압력을 넣었다. 그러나 이진호의 압박은 오은서를 꺾기는커녕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투지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법률가가 되는 꿈을 넘어 불의와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더 큰 목표를 품게 되었다. 밤늦은 시간 도서관에서 홀로 책을 읽던 오은서는 한 통의 익명 메일을 받았다. 메일의 내용은 이진호가 속해 있는 선진그룹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것이었다. 단순한 루머가 아닌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이 담겨 있었다. 메일의 발신자는 당신의 정의감을 믿습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세요. 라고 짧게 남겼다. 오은서는 메일의 내용을 읽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것이 이진호의 함정일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그러나 동시에 메일에 담긴 내용들이 단순한 조작이 아닐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이진호의 경고를 떠올리며 이것이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싸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은서는 메일의 첨부 파일을 열어보았다. 파일 안에는 선진그룹의 하청업체 갑질, 횡령, 그리고 수년간 은폐되어 온 산업재해 관련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5년 전 발생했던 한 공장의 화재 사고였다. 그 사고는 단순 화재로 처리되었지만 서류들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공장의 안전 규정이 의도적으로 무시되었고 인명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폐되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었다. 이진호가 모의 법정에서 변호했던 그 피고인, 즉 선진그룹의 고위 임원이 이 사건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그제야 그녀는 이진호가 왜 그토록 분노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가 졌던 것은 모의 법정 경연대회만이 아니었다. 그는 진실과의 싸움에서 이미 패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은서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인쇄한 후 보육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한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을 느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의를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 사건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소용돌이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강렬해졌고 그녀의 심장은 뜨겁게 요동쳤다. 오은서는 이 거대한 싸움의 첫발을 내딛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덮고 깊은 밤의 정적 속에서 자신의 결의를 다졌다. 오은서는 익명의 메일로 받은 자료들을 조심스럽게 검토했다. 그녀의 눈빛은 밤을 지사으며 화면을 응시하는 동안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단순한 의혹이 아니었다. 메일에 첨부된 파일들은 선진그룹의 복잡한 금융거래 내역, 위조된 안전보고서, 그리고 증인들의 진술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이 서류들에서 일련의 사건들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은폐되어 왔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5년 전 발생했던 공장 화재 사고는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의적인 관리 부실과 비용 절감에 대한 탐욕이 낳은 결과였다.
희생자 명단과 함께 첨부된 사진들은 처참한 현장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녀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자료를 꼼꼼히 정리하며 이 사건이 얼마나 복잡한지 깨달았다. 선진그룹은 거대한 로펌과 유착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들의 힘은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갈 만큼 강력했다. 이진호가 그녀에게 던졌던 오만한 경고가 단순한 허풍이 아니었음을 이제야 절감했다. 오은서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느꼈던 불의에 대한 분노를 다시 한번 떠올렸다. 그녀에게 법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약자들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마지막 보루였다. 그녀는 주저없이 다음 단계를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다. 오은서는 자료를 들고 보육원 선배이자 현재 경찰청에 근무하는 강태준 형사를 찾아갔다. 태준은 그녀의 오랜 멘토이자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었다. 오은서는 태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말을 들은 태준의 얼굴은 점차 심각해졌다. 오은서,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알아. 이건 단순히 몇몇 비리를 파헤치는 문제가 아니야. 이건 선진그룹이라는 거대한 코끼리와 맞서는 일이야. 그들은 널 한순간에 짓밟아 버릴 수 있어. 태준은 그녀를 걱정하는 마음에 강하게 만류했다. 그러나 은서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선배님, 제가 무서워서 도망치면 저 자료들에 담긴 사람들의 희생은 누가 책임지나요? 제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이성적인 판단과 진실을 향한 용기뿐입니다. 저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태준은 그녀의 단호한 결심을 보고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한숨을 쉬며 그녀를 도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태준은 선진그룹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몇몇 내부 관계자들을 은밀히 외운서에게 연결해 주었다. 이들은 권력의 압력 때문에 수사를 중단해야 했던 인물들이었다. 오은서는 그들을 만나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그들은 그녀에게 선진그룹이 얼마나 교묘하게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들을 매수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이진호의 아버지인 이 회장이 모든 비리의 정점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덮었고 아들의 치기 어린 행동을 감싸왔다. 오은서는 정보를 종합하여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그녀는 먼저 사고가 발생했던 공장 인근의 주민들을 찾아갔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녀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들은 선진그룹의 보복을 두려워했다. 오은서는 그들의 두려움을 이해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강요하는 대신 진심을 담아 다가갔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보육원에서 자라며 느꼈던 소외감과 불의에 대한 무력감, 그리고 법학을 공부하며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꿈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녀의 진심은 서서히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그녀를 집으로 불렀다. 노인은 사고 당시 목격했던 끔찍한 광경과 함께 회사 측이 입막음용으로 거액의 돈을 건네려 했다고 증언했다. 오은서는 그의 증언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이진호는 오은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오은서가 과거의 사건을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는 분노했다. 한낱 보잘것없는 고아가 감히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니. 이진호는 그녀를 멈추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총동원했다. 그는 오은서가 살고 있는 작은 오피스텔의 건물주에게 압력을 넣어 퇴거를 종용했다. 또한 그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식당에도 협박을 가해 그녀를 해고시켰다. 이진호는
오은서가 경제적으로 궁핍해져 스스로 포기하기를 바랐다. 그의 목적은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려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진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오은서는 퇴거 통보를 받았을 때도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도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은 더욱 빛났다. 그녀는 태준에게 잠시 머물 곳을 부탁하고 아르바이트 대신 사건 자료를 정리하는 데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다. 이진호의 위협은 그녀에게 더 큰 동기를 부여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태준과 익명의 제보자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증언해준 주민들이 그녀의 곁에 있었다. 이들의 존재는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오은서는 이진호의 사적인 복수심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에 대한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음을 깨달았다. 오은서는 사건의 핵심에 접근하기 위해 선진그룹의 내부 관계자를 포섭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사고 당시 회사의 안전관리 책임자였던 김 과장을 주목했다. 김 과장은 현재는 퇴직했지만 당시 사건의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그는 회사 측의 회유와 협박 때문에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었다. 오은서는 그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김 과장의 집을 찾아가 그를 설득했다. 처음에는 거부하던 김 과장은 오은서의 끈질긴 설득과 진심을 보고 결국 마음을 열었다. 그는 선진그룹의 은폐 공작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그녀에게 넘겨주었다. 그 자료들 중에는 이진호의 아버지가 직접 서명한 위조 문서도 포함되어 있었다. 오은서는 김 과장이 건네준 자료를 확인하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그것은 단순한 비리 문건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5년 전 화재 사고와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정보가 숨겨져 있었다. 사고 직후 이 회장과 이진호가 나눈 비밀 통화 기록,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발견되었던 한 유물의 사진이었다. 그 유물은 작은 펜던트였는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오은서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그 펜던트가 보육원에 올 당시 그녀가 목에 걸고 있던 바로 그 물건임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진호가 감추려 했던 진실이 단순히 회사 비리가 아닐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이 사건은 그녀의 잃어버린 과거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오은서는 펜던트 사진을 확대하며 숨막히는 긴장감을 느꼈다. 낡은 은색 줄에 매달린 작은 펜던트는 한쪽 모서리가 불에 그을려 있었지만 그 특징적인 문양은 그녀의 기억 속 조각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녀가 보육원에 처음 왔을 때 목에 걸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었다. 보육원 원장 선생님은 이것이 그녀의 친부모에 대한 유일한 단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해 주었지만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그 펜던트의 존재를 잊고 지냈다. 그러나 지금 그 펜던트가 선진그룹의 화재 현장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의미했다. 오은서는 김 과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펜던트 어디서 발견됐나요? 김 과장은 5년 전 화재 사고 현장을 담은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공장 잔해 속에서 발견된 겁니다. 화재로 인한 희생자 시신 근처에 떨어져 있었죠. 당시 이 회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유물을 회수하셨습니다. 김 과장의 말은 오은서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렸다. 그녀의 부모는 그 화재 사고의 희생자일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 사고는 선진그룹의 비리 때문에 일어난 인재 連鎖였다. 이진호는 오은서가 과거의 사건을 파헤치는 것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깊이 파고들고 있다는 것을 그의 정보망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는 오은서가 김 과장을 만났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아버지인 이 회장은 항상 자신에게 그때의 일은 완전히 묻혔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다. 하지만 오은서라는 존재가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뒤틀리기 시작했다. 이진호는 더 이상 소극적인 방해 공작으로는 그녀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오은서를 직접 만나 위협하기로 결정했다. 이진호는 오은서가 자주 방문하는 도서관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그녀가 나오자마자 그는 차갑게 말했다. 오은서, 네가 대체 어디까지 파헤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멈추는 게 좋을 거야. 네가 지금 손대고 있는 건 단순한 회사 비리가 아니야. 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파괴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미묘한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오은서는 그의 경고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처럼 침착한 표정으로 그를 마주했다. 두렵나요, 이진호 씨? 당신이 그렇게 두려워야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저도 이제 알 것 같네요. 오은서의 말에 이진호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졌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를 향해 손을 뻗었다. 내 입을 찢어버리기 전에 당장 그만둬. 이진호는 폭력적인 위협을 가했지만 오은서는 단호하게 그의 손을 뿌리쳤다. 무력으로 진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제게 아무리 협박을 해도 저는 제가 가야 할 길을 갈 겁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이진호는 극심한 좌절감과 몸열감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그녀에게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가하려 했다. 그는 오은서의 주변에 있던 모든 것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오은서가 머물고 있던 태준의 집이 누군가에 의해 불법 침입당했고 그녀의 노트북과 자료들이 사라졌다. 이진호의 수하들이 저지른 일이었다. 오은서는 모든 증거가 사라졌다는 사실에 절망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복사해 두었던 백업 파일과 김 과장, 그리고 다른 제보자들의 자료를 다시 모으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진호의 행동이 자신의 의심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의 과도한 반응은 오히려 그녀에게 더 큰 확신을 주었다. 그녀는 이진호가 단순한 재벌 2세의 측이 어린 행동을 넘어 무언가 거대한 것을 숨기고 있음을 직감했다. 태주는 오은서의 안전을 걱정하며 그녀에게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몸을 피하라고 권했다. 그러나 오은서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선배님, 제가 여기서 멈추면 이진호는 제가 겁먹었다고 생각하고 더욱 거만해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잃어버린 자료들은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진실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오은서의 굳건한 신념은 태준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그녀를 도울 방법을 다시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오은서는 자료를 복원하며 펜던트에 대한 추가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비슷한 문양을 가진 유물들을 조사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한 오래된 재벌 가문의 문장과 비슷한 패턴을 발견했다. 그 가문은 바로 선진그룹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화성그룹이었다. 화성그룹은 몇 년 전 발생한 의문의 사고로 인해 외동딸을 잃었다는 기사가 있었다. 사고 당시 딸은 어린아이였고 시신을 찾지 못해 실종으로 처리되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오은서의 심장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화성그룹의 외동딸 실종 사건은 5년 전 선진그룹 공장 화재 사고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다. 그녀는 펜던트가 화성그룹의 상징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었다. 오은서는 보육원 원장 선생님을 찾아가 그녀가 어릴 적 목에 걸고 있었던 펜던트에 대해 다시 물었다. 원장 선생님은 펜던트의 특징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었고 그녀의 설명은 오은서가 찾은 정보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원장 선생님은 덧붙였다. 네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네 아버지가 큰 부상을 당한 채 너를 안고 와서 내게 너를 맡기셨단다. 그는 너를 오씨가 아니라 하영이라고 불렀지. 그는 곧 다시 오겠다며 네가 가지고 있던 펜던트를 꼭 간직하라고 당부하고 사라지셨어. 오은서는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오은서가 아니라 화성그룹의 잃어버린 외동딸 하영이었다. 그녀의 이름이 오은서가 된 것은 사고 당시 그녀를 보육원에 맡긴 아버지가 본인의 성을 숨기기 위해 임시로 지어준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 사고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희생자 중 한 명이었던 것이다. 이진호가 감추려 했던 것은 단순한 회사 비리가 아니라 그녀의 진짜 신분과 관련된 거대한 음모였다. 그녀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자신의 모든 불행과 이진호의 오만함이 한 줄의 혈통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 그녀의 방역이 시작될 차례였다. 오은서는 자신의 진짜 신분과 화재 사고의 연관성을 알게 된 후 더 이상 숨기거나 피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정의감뿐만 아니라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고 부모의 복수를 해야 할 사명을 느꼈다. 그녀는 곧바로 이진호와 선진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시작했다. 이진호가 그녀의 자료를 파괴하려 했던 것은 오히려 그녀에게 더 큰 동기를 부여했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태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태준은 그녀의 이야기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태준은 오은서의 복수를 돕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에게 필요한 법률적 조언과 함께 증거 수집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도움을 주었다. 오은서는 김 과장이 건네준 자료를 바탕으로 선진그룹의 여러 하청업체들을 접촉했다. 그녀는 이진호의 아버지가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 불법적인 계약을 강요하고 산업 안전 규정을 무시하도록 압박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그녀는 또한 화재 사고의 희생자 유가족들을 찾아가 그들의 진술을 하나하나 기록했다. 유가족들은 오은서의 진심, 어린 태도에 감동하여 과거의 두려움을 떨쳐내고 용기를 냈다. 이진호는 오은서가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노했다. 그는 법학원 모의 법정에서의 패배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오은서의 소송을 단순한 허세로 치부하며 비웃었다. 고작 변호사 자격도 없는 애송이가 법정에서 무슨 힘을 쓸 수 있겠어. 내가 가진 로펌만 해도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인맥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자신의 아버지인 이 회장에게 제가 직접 나서서 저 애송이를 한 번에 무너뜨리겠습니다. 라고 후원장담했다. 이 회장은 아들의 자신감에 흡족해하며 선진그룹 전속 로펌의 최고 변호사들을 모두 이진호에게 붙여주었다. 마침내 법정의 날이 밝았다. 법원 안은 수많은 기자들과 관계자들로 북적거렸다. 재벌 그룹을 상대로 한 무명 학생의 소송은 세간에 큰 관심을 끌었다. 오은서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반면 이진호는 최고급 슈트를 입고 거만한 태도로 법정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노련한 변호사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이진호는 오은서를 향해 비웃음 섞인 시선을 보냈지만 오은서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눈은 오직 진실을 향해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고 이진호 측 변호인은 먼저 외운서의 증거들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그녀의 증인들에 대한 신뢰성을 깎아내리려 했다. 그들은 오은서가 이진호에 대한 개인적인 악감정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의 공격은 날카로웠고 오은서는 잠시 위기에 처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오은서는 침착하게 반박했다. 그녀는 그들의 논리가 오직 감정에 기반하고 있으며 자신은 오직 사실과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다. 오은서는 먼저 선진그룹과 하청업체 간의 불공정 계약서 원본을 제출했다. 이 계약서에는 산업 안전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모든 책임은 하청업체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진호 측 변호인은 계약서의 유효성을 부정하려 했지만 오은서는 계약서에 첨부된 전자서명이 이 회장의 것임을 증명하는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제시하며 그들의 주장을 무너뜨렸다. 법정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오은서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고 그녀의 준비성은 완벽했다. 그녀는 이진호가 제출한 자료의 허점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그가 내세운 증인들의 진술을 하나하나 반박해 나갔다. 이진호는 오은서의 뛰어난 변론 실력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그의 노련한 변호사들도 그녀의 논리에 반박하지 못하고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진호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증인석에 앉아있던 한 하청업체 대표를 향해 소리쳤다. 당신, 내가 당신 회사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지 잊었나? 거짓말하지 마. 그의 거친 행동은 법정의 질서를 흐트러뜨렸다. 판사는 그에게 경고를 주었고 이진호는 억지로 흥분을 가라앉혔다. 그러나 그의 오만함은 이미 바닥까지 드러났다. 오은서는 마지막으로 화재 사고 희생자 중 한 명이었던 노인의 손녀를 증인으로 세웠다. 손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할아버지가 사고 직전까지 회사 측에 안전 문제를 호소했지만 무시당했다고 증언했다. 그녀의 눈물 어린 증언은 법정에 깊은 감동을 주었다. 오은서는 손녀의 증언이 끝나자 마지막 증거로 펜던트 사진을 제출했다. 그녀는 펜던트가 화재 현장에서 발견되었으며 그것이 피해자와 관련이 있는 물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진호와 이 회장은 펜던트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오은서가 펜던트의 존재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오은서는 냉정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변론을 이어갔다. 그녀는 펜던트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비밀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했다. 그녀의 변론은 이진호와 이 회장이 교활한 음모를 낱낱이 파헤쳤다. 재판은 오은서의 일방적인 승리로 기울고 있었다. 이진호는 더 이상 자신의 변호사들에게 기댈 수 없었다. 그의 자만심은 무너졌고 그는 패배의 쓴맛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법정은 정적으로 가득 찼고 모두가 외운서의 다음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었다. 법정에서의 완패 이후 이진호는 치욕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오은서에게 압도적인 패배를 당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아버지인 이 회장은 아들의 무능함에 실망했지만 동시에 오은서라는 존재가 걷잡을 수 없는 위험이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그들은 더 이상 법정에서 그녀를 상대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은서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비열한 공작을 시작했다. 먼저 선진그룹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사들은 오은서에 대한 가짜뉴스를 쏟아냈다. 출신을 속인 법학원 사기꾼, 보육권 아이의 추악한 복수극 등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인터넷을 도배했다. 그녀가 불법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들을 매수했다는 허위 사실들이 유포되었다. 이진호는 자신의 개인 SNS에 오은서를 조롱하는 글을 올리며 그녀를 향한 대중의 비난을 선동했다.
순식간에 오은서는 국민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그녀의 사회관계 망서비스 계정에는 악플이 넘쳐났고 그녀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경멸의 시선이 따라붙었다. 오은서는 외부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진호가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정의를 실현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기에 대중의 비난은 그녀에게 큰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그녀가 아끼는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의 마음은 아프기 시작했다. 그녀를 도왔던 태준 형사는 상부의 압력으로 인해 한직으로 좌천되었고 용기를 내어 증언했던 하청업체 대표들은 선진그룹의 보복성 거래 중단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다. 그들을 향한 공격은 오은서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다. 이진호는 오은서가 혼자가 될 때까지 압박을 가했다. 그는 네가 믿는 정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결국은 돈과 권력이 이기는 세상이야. 네가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너를 도왔던 사람들도 모두 너 때문에 불행해질 거야. 혼자 남겨지는 기분이 어떤지 느껴봐. 라고 비아냥거렸다. 오은서는 그의 악랄함에 분노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평정을 유지했다. 그녀는 이진호의 말을 무시하고 다음 계획을 세우는 데 집중했다. 오은서는 법률적 싸움으로는 이진호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언론을 통해 방역을 가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 그러나 언론사들은 모두 선진그룹의 영향력 아래 있었고 그녀의 기자회견 요청은 번번이 거절당했다. 오은서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사방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방에서 홀로 고민에 잠겼다. 그녀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과연 옳은 길이었을까? 그녀의 정의가 과연 이 거대한 권력을 이길 수 있을까? 그녀의 마음속에 의심이 조금씩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때 한 통의 익명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 번호는 뜨지 않았지만 상대방은 오은서가 공영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당신이 화성그룹에 잃어버린 딸이라는 소문이 맞나요? 오은서는 깜짝 놀랐다. 자신의 진짜 신분은 극소수만 알고 있는 비밀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누구신가요? 상대방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저는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선진그룹의 비리는 단순히 몇몇 사람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뒤에는 더 거대한 어둠의 세력이 존재합니다. 당신의 진짜 신분, 즉 화성그룹의 잃어버린 딸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그것만이 그들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은서는 그 전화가 또 다른 함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녀의 진짜 신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전화를 건 사람에게 자신의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다. 상대방은 당신의 아버지는 그날 사고로 돌아가셨지만 당신의 어머니는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오은서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니. 그녀는 자신이 구하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이자 동시에 복수에 더 큰 이유가 되었다. 전화는 갑자기 끊겼고 그녀는 더 이상 상대방과 연락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전화 한 통으로 인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살아계신 어머니가 있었다. 오은서는 익명의 전화가 알려준 단서를 바탕으로 화성그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화성그룹의 회장이자 자신의 친어머니인 김서영 여사가 오랜 투병 생활로 인해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김서영 여사는 딸을 잃은 충격과 죄책감으로 인해 병상에 누워 지내고 있었다. 오은서는 어머니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어머니에게 알리고 그녀를 통해 선진그룹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기로 했다. 이진호가 그녀에게 가한 모든 압박은 이제 그녀의 더 큰 방역을 위한 발판이 될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강렬해졌다. 오은서는 익명의 전화로부터 받은 단서, 즉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는 희망을 품고 화성그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화성그룹 회장실에 비서에게 연락을 취했다. 비서는 그녀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한 회장님과의 만남은 불가능하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오은서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수도 없었고 무턱대고 찾아가는 것도 위험했다. 그녀는 태준과 상의하여 정식적인 경로 대신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어머니에게 접근하기로 했다. 그녀는 화성그룹 일개에 대한 정보를 수소문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화성그룹의 한 비서가 자신의 딸을 잃은 충격으로 은퇴했고 현재 외곽에서 요양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오은서는 그 비서의 이름이 민서준이라는 것을 알아냈고 그가 5년 전 화성그룹의 딸 실종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민서준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다. 그가 그녀의 친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오은서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작은 마을에서 민서준을 만났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회한이 서려 있었다. 오은서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는 자신이 보육원에서 자랐으며 5년 전 화성그룹의 외동딸 실종 사건과 관련된 펜던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은서는 펜던트의 특징을 상세히 묘사하며 자신이 화성그룹의 잃어버린 딸일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서준은 그녀의 말을 듣는 동안 점점 더 감정이 격앙되었다. 민서준은 오은서의 손에 들린 펜던트 사진을 확인하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맞습니다. 당신은 화성그룹의 잃어버린 딸 하영 아가씨가 맞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5년 전 선진그룹의 공장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화성그룹의 기술개발 팀장이었고 선진그룹의 불법적인 영업 방식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계셨습니다. 이 회장은 당신의 아버지를 매수하려 했지만 실패하자 화재를 일으켜 증거를 인멸하고 당신의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민서준은 오은서의 아버지가 그녀를 안고 도망쳤고 도주 중에 큰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증언했다. 아버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살리려 하셨습니다. 당신을 보육원에 맡기시고는 다시 돌아오겠다 약속하셨지만 결국 그날 화재 현장에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버님과 함께 일했던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의 협박 때문에 진실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저의 가족을 위협했습니다. 민서준은 죄책감과 후회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오은서에게 이진호와 그의 아버지가 벌인 모든 만행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넘겨주었다. 그 자료들은 오은서가 이미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이 회장이 화재를 고의로 일으키기 위해 용역업체와 은밀하게 접촉한 기록, 그리고 사고 이후 증인들을 매수하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용한 비자금 내역서까지. 모든 것은 이진호와 이 회장의 교묘하고 악랄한 음모를 증명하고 있었다. 오은서는 자료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자신의 분노와 슬픔이 극에 달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정의를 넘어 자신의 가족을 파괴한 그들을 향한 복수심을 불태웠다. 민서준은 오은서에게 그녀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회장님은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잃은 충격 때문에 심장이 약해져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아시면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오은서는 민서준의 말을 듣고 어머니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그녀에게는 진실을 밝히고 이진호의 거짓된 왕국을 무너뜨려야 할 명분이 충분했다. 그녀는 민서준과 함께 화성그룹 회장 김서영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한 오은서는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5년 동안 자신이 구하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는 순간이 코앞에 다가왔다. 병실 문이 열리고 그녀의 눈앞에 누워있는 여인은 사진 속에서 본 화성그룹의 회장이자 자신의 어머니였다. 김서영 여사는 창백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다. 오은서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어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김서영 여사는 천천히 눈을 떴다. 오은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엄마, 저 왜요? 하영이라고 속삭였다. 김서영 여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오은서를 알아보았다는 것을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으로 알 수 있었다. 오은서의 존재는 김서영 여사에게 삶의 의지를 되찾아 주었다. 그녀는 딸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 오은서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선진그룹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다. 김서영 여사는 오은서의 복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기로 했다. 그녀는 딸에게 화성그룹의 모든 자원과 인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제 오은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진호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만들 거대한 복수극에 서막을 올리게 되었다. 오은서는 어머니의 병실에서 나왔다. 그녀의 마음은 슬픔과 기쁨, 그리고 불타는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고와 오은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화성그룹의 잃어버린 딸, 하영이었다. 어머니 김서영 여사의 눈빛에서 그녀는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을 느꼈고 동시에 선진그룹에 대한 분노를 공유했다. 김서영 여사는 오은서에게 화성그룹의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이진호와 그의 아버지를 무너뜨리라고 말했다. 네가 가진 재능과 정의감에 화성그룹의 힘을 더해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아와야 한다. 오은서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 화성그룹의 법률팀을 소집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이진호와 선진그룹의 비리, 그리고 5년 전 화재 사고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를 제시했다. 변호사들은 그녀의 완벽한 증거 수집과 논리에 감탄했다. 그들은 오은서가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와 증거에 기반하여 복수를 계획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오은서는 법률팀에게 선진그룹의 모든 계열사와 거래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이진호 개인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제국 전체를 흔들어 놓는 것이었다. 이진호와 그의 아버지 이 회장은 오은서가 갑자기 행보를 멈춘 것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오은서가 자신들의 언론 플레이에 굴복했다고 판단하고는 승리를 자축했다. 이진호는 여전히 오만했고 겨우 그 정도였군. 결국 돈과 권력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지라고 비웃었다. 그러나 그의 방심은 곧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게 될 것이었다. 며칠 후 화성그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들었고 이진호는 여전히 그들의 움직임을 의아해하며 TV를 지켜보고 있었다.
김서영 회장은 휠체어를 탄 채 기자회견장에 나타났다. 그녀의 옆에는 오은서가 서 있었다. 김서영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지난 5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혀줄 제 잃어버린 딸을 소개합니다. 기자회견장의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화성그룹의 잃어버린 딸이 살아있었다니. 그리고 그 딸이 바로 최근 재판에서 선진그룹을 상대로 승소했던 오은서라는 사실에 기자들은 경악했다. 오은서는 마이크를 잡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저는 화성그룹 회장 김서영의 딸이자 5년 전 선진그룹 공장 화재 사고의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이진호와 이 회장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오은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들을 공개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유품인 펜던트 사진, 화재 사고 당시 촬영된 영상, 이 회장이 증거 인멸을 위해 작성한 비자금 내역서, 그리고 자신을 도왔던 김 과장과 민서준의 증언까지. 그녀의 폭로는 거침이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이 계획된 살인이었으며 선진그룹의 교묘한 은폐 공작이었다고 주장했다. 기자들은 쉴 새 없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녀의 말을 기사로 옮겼다. TV 화면을 통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이진호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온서가 단순히 자신의 사적인 영역을 침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선진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이 회장과 이진호는 국민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 회장은 오은서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폭로는 너무나 강력했다. 이 회장은 언론을 통해 화성그룹의 딸이라는 오은서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며 화성그룹이 선진그룹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대중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다. 이미 오은서가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었다. 이진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다. 그는 오은서의 주변 인물들을 향한 물리적 위협을 가하고 그녀의 어머니인 김서영 회장을 납치하려 했다. 그러나 오은서는 이미 이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화성그룹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어머니를 보호하고 자신의 주변 인물들에게도 경호를 붙였다. 이진호의 모든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오은서는 더 이상 이진호의 공격에 수세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빼앗을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정의의 사도가 아니라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여왕이었다. 이진호는 오은서의 기자회견 이후 선진그룹의 주가가 폭락하고 그룹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하자 절망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무능함과 치기 어린 행동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며 그를 질책했다. 이진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미래와 아버지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오은서를 향한 최후의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계획은 오은서를 완전히 고립시키고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먼저 그는 오은서의 어머니인 김서영 회장을 노렸다.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김서영 회장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알아냈고 그녀를 납치하여 오은서에게 압력을 가하려 했다. 그러나 오은서는 이미 이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화성그룹의 경호팀을 동원하여 어머니가 머무는 병실에 24시간 경비를 강화했다. 이진호의 납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그의 계획은 시작부터 좌절되었다. 이진호는 다음으로 오은서의 주변 인물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태준 형사가 근무하는 경찰서에 익명의 제보를 보냈다. 제보 내용은 태준이 오은서에게 불법적으로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선진그룹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협조했다는 것이었다. 태준은 직위해제의 위기에 처했다. 또한 용기를 내어 증언했던 하청업체 대표들에게는 협박 편지를 보내고 그들의 사업을 방해하는 공작을 펼쳤다. 그는 오은서가 혼자 남게 되면 스스로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은서는 이진호의 비열한 행동에 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녀는 화성그룹의 법률팀을 통해 태준을 변호하고 그에게 가해진 혐의가 모두 조작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방역에 나섰다. 그녀는 익명의 제보가 이진호의 수하들이 보낸 것임을 밝혀내고 그들이 태준을 협박하는 통화 기록을 확보했다. 그녀는 이진호의 행동이 명백한 범죄임을 세상에 알렸다. 오은서는 단순히 이진호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선진그룹의 약점을 찾아 역공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화성그룹의 회장 자리에 올라 선진그룹의 주요 거래처들을 하나씩 빼앗아 왔다. 그녀는 정직하고 공정한 계약을 제안했고 선진그룹의 비리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회사들은 기꺼이 화성그룹과 손을 잡았다. 선진그룹의 사업은 점차 위축되기 시작했고 그들의 제국은 뿌리부터 흔들렸다. 이진호는 오은서의 무서운 방역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거만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실패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았다. 이 회장은 직접 나서서 오은서를 협박하기로 했다. 그는 오은서에게 은밀한 만남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돈, 명예, 모두 줄 테니 여기서 멈춰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은서는 이 회장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당신이 저에게서 앗아간 진실과 정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이 회장은 오은서의 굳은 의지에 당황했다. 그는 오은서의 눈빛에서 자신의 과거와 죄책감을 보았다. 그는 최후의 수단으로 그녀를 협박했다. 네 어머니와 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 바로 나다. 네가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나는 네 어머니를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는 5년 전 화재 사고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녀의 어머니까지도 위협했다. 그러나 오은서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당신의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죄는 이미 세상에 알려졌고 당신은 곧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회장은 오은서의 단호한 태도에 분노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회유하거나 협박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오은서를 다시 한번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동원하여 오은서를 법정에 세우려 했다. 그는 그녀가 화성그룹의 회장직을 불법적으로 승계했으며 자신의 신분을 속여 사람들을 기만했다는 죄목으로 그녀를 고소했다. 이진호는 아버지의 마지막 도박에 모든 것을 걸었다. 그러나 오은서에게는 이미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최후의 카드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진호와 이 회장의 마지막 발악에 대한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이진호와 그의 아버지 이 회장은 오은서를 향한 최후의 공격으로 그녀를 법정에 세웠다. 그들은 오은서가 화성그룹의 회장직을 불법적으로 승계했다는 명목으로 그녀를 고소했다. 이진호는 법정에서 오은서라는 여자는 자신의 출신을 속이고
재벌 가문의 딸이라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기만했습니다. 그녀는 화성그룹의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려 합니다. 라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모든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오은서는 다시 한번 여론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오은서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법정의 날, 오은서는 당당한 태도로 증인석에 섰다. 그녀의 옆에는 어머니인 김소영 회장이 함께했다. 김소영 회장은 언론의 추측과 달리 건강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딸의 옆을 지켰다. 오은서는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변호인이 되어 모든 것을 밝히기로 했다. 그녀는 이진호 측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다. 저는 화성그룹의 딸이라는 사실을 속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저의 신분을 숨기려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오은서는 자신이 화성그룹에 잃어버린 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친자 확인 검사 결과를 제출했다. 검사 결과는 김소영 회장과 오은서가 모녀 관계임을 100% 확신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진호는 검사 결과를 보고 당황했지만 이내 오은서가 검사 결과를 조작했다며 반박했다. 오은서는 그의 반박을 예상했다는 듯 그렇다면 당신의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펜던트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녀는 화재 사고 현장에서 발견되어 이 회장이 가져간 펜던트 사진을 법정에 제출했다. 이진호와 이 회장은 펜던트 사진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은 오은서가 펜던트의 존재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오은서는 펜던트가 자신의 유일한 유품이었으며 5년 전 화재 사고의 유일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펜던트가 자신의 것이라고 거짓말했지만 오은서는 그가 펜던트를 가져간 이유를 추궁하며 그의 거짓말을 무너뜨렸다. 이 회장은 그 펜던트는 단순한 유물일 뿐입니다. 그녀가 주장하는 모든 것은 허위입니다. 라고 주장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오은서는 이 회장의 거짓말을 증명하기 위해 마지막 증인을 불렀다. 증인석에 앉은 것은 다름 아닌 이 회장의 전직 비서였다. 그는 과거 이 회장이 펜던트를 들고 와서 그에게 펜던트에 대해 조사하라고 명령했으며 화성그룹에 잃어버린 딸과 관련된 유물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이 비서는 이 회장이 펜던트를 파괴하려 했지만 자신이 몰래 보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 펜던트를 법정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실물 펜던트가 법정에 제출되자 이진호와 이 회장은 완전히 무너졌다. 펜던트는 오은서의 기억 속 펜던트와 정확히 일치했다. 오은서는 펜던트를 들고 말했다. 이 펜던트는 제게서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을 되찾아준 소중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신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증명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이진호와 이 회장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들의 오만함과 탐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다. 당신들은 저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결국 당신들의 거짓말이 당신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진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 그는 오은서를 향해 소리쳤다. 네가 감히 너 같은 고아가 내 인생을 망치고 있어. 그의 폭발적인 분노는 그의 패배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냈다. 판사는 이진호의 발언을 제지했고 법정은 혼란에 빠졌다. 오은서는 이진호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연민을 느끼기는커녕 단호하고 냉정한 눈빛을 유지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자멸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재판 결과는 명백했다.
이진호와 이 회장은 모든 증거와 증언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부인할 수 없었다. 이 회장은 5년 전 화재 사고를 은폐하고 증거를 조작하며 오은서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진호는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들의 거대한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법정은 오은서의 승리를 선언했다. 그녀의 승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가 승리하고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순간이었다. 오은서는 법정에서 나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아닌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드디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는 것을 알았다. 법정은 오은서의 승리로 끝이 났다. 이진호와 그의 아버지는 유죄 판결을 받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들의 거대한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선진그룹의 이름은 비리와 부패의 상징이 되었다. 오은서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법정을 나왔다. 수많은 기자들이 그들을 향해 질문을 쏟아냈지만 오은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희열 대신 모든 것을 이룬 자의 평온함과 쓸쓸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도 있었다. 오은서는 복수 이후의 삶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이제 화성그룹의 상속녀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얻었지만 그것이 그녀의 진정한 행복을 보장해 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잃어버린 시간들을 채워가기로 했다. 모녀는 함께 여행을 떠나고 소박한 일상을 공유하며 서로의 상처를 치유했다. 김서영 회장은 딸의 존재만으로도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했다. 그녀는 오은서에게 화성그룹의 경영권을 넘겨주려 했지만 오은서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엄마, 저는 화성그룹의 상속녀가 아니라 오은서라는 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화성그룹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오은서의 말에 김서영 회장은 그녀의 깊은 뜻을 이해했다. 오은서는 화성그룹의 이사회 의장 자리에 앉아 이사회를 이끌었다. 그녀는 화성그룹을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으로 탈바꿈시켰다. 그녀는 선진그룹의 비리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 보상하고 그들의 사업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의 행동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오은서는 정의의 상징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진호와 이 회장은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들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그들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이진호는 교도소 안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오직 권력과 돈만을 추구했다. 그러나 그가 한때 비웃었던 고아 오은서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약한 존재였는지 깨달았다.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오은서의 삶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그녀는 여전히 대한법학원에서 남은 학기를 마쳤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그녀는 화려한 로펌에 들어가는 대신 자신의 힘으로 작은 법률 사무소를 열었다. 그녀의 사무소는 돈과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다. 그녀는 사회의 약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힘썼다. 태준 형사는 그녀의 사무소 고문으로 들어와 그녀와 함께 정의를 위해 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힘을 합쳐 사회의 어두운 구석에 숨겨진 진실들을 찾아내고 세상에 공정을 되찾아주기 위해 노력했다. 오은서는 보육권 시절에 낡은 일기장을 꺼내 읽었다. 그 안에는 언젠가 세상의 불의와 싸워 이기겠다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꿈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이제 그 꿈을 이루었다. 그녀는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었으며 정의를 실현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복수가 아닌 희망과 정의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